자, 다양한 저울의 측정 원리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들, 기본적인 양팔 저울, 대저울, 그리고 전자저울, 초미량, 초정밀 미량 저울 이렇게 네 종류 저울이 소개가 되고 있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은 어떤 방법, 어떤 과정, 원리로 작동을 해서 무게를 잴 수 있게 되는 걸까? 하고 무게 측정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게요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문장, 저울들의 무게 측정의 원리에 대해 정보 전달 목적이 있는 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양팔 저울과 그리고 대저울의 기본적인 무게 측정의 원리는 지렛대의 원리, 지레의 원리다. 공통된 원리가 지레의 원리를 사용하는 저울들입니다. 양팔 저울은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 그리고 양쪽의 똑같은 위치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는 것이다. 해서 이제 양팔 저울 뭐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접시가 이렇게 올려진 형태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중심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 접시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다 올려놓는 그런 형태도 있고 이제 접시의 위치가 위를 향해 있냐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냐 아니면 뭔가 고정되어서 접시가 양쪽에 있냐 어쨌든 양쪽의 똑같은 위치의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은 형태라는 거 이게 이제 양팔 저울의 형태고 재는 방법은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올려놓고 또 같은 거리의 또 다른 접시에는 추를 올려놓아서 추의 무게를 자꾸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접시가 위에 올려진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내가 여기 물건 이제 올려놓고 얘의 물건의 무게를 재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100g짜리 올려놓고 그랬더니 얘가 접시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이게 너무 무겁구나. 가볍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더 무거운 거 또 한 개 올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평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 추로 조절해가지고 평형을 이루는 그 순간의 추의 무게를 이제 다 더해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양팔 저울의 측정 원리가 되겠죠. 수평을 이룰 때 무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팔 저울은 좀 한계가 있는데 이 접시 크기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추의 이제 그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한계로 그 물체가 너무 부피가 크거나 너무 무겁거나 그러면 이걸 측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 한계가 있는 형태가 양팔 저울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한 저울 형태가 바로 대저울인데 대저울은 받침점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가까운 곳에 반대쪽에는 작은 추를 움직여서 지렛대가 평형을 이룬 지점을 찾아가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래요.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잠깐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대요. 네, 그 추를 매달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추가 여기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지 않고 딱 수평을 이루는 그 순간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추가 있어서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중심점과의 거리 이제 곱하기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자. 요거 관계가 그 비례식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체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물체의 무게, 얘를 재려고 하는 대상. 그 다음에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곱해주고, 그 다음 추의 무게 곱하기 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 평형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제 얘들 곱해주고 얘도 숫자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물체의 무게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곱해서 어떤 값이 나왔어? 그리고 얘도 알고 있어. 그럼 여기에다 뭘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요 x의 값, 물체의 무게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대저울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받침점으로부터 평형을 이루는 그 순간의 지점을 알면 질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 x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다. 계산식입니다. 자, 이게 양팔 저울과 대저울, 질의 원리를 활용하는 두 개의 저울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저울은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가 있어서 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로 원리부터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인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대요. 이게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의 원리로 한다. 지금 잘 모르겠는 게 스트레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개념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이 개념 설명의 거리가 좀 멀어서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다. 스트레인이란 해가지고 요 용어의 뜻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 개념은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어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 구간까지 계속 뭔지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좀 읽어가야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글이네요.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의 탄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로 되어 있다. 여기 무게 측정 소자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약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고무줄처럼 또는 용수철처럼 그런 탄성이 있는 물체로 되어 있는 것이 무게 측정 소자의 특징이래요. 금속의 탄성체, 금속이라 했으니까 고무줄보다는 철사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그런 형태를 연상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금속에 탄력이 있는 물체로 되어 있는데, 전자저울에다가 이 물체를 올려놓으면 금속의 탄성체에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해서 무게 측정 소자가 금속의 탄성체로 되어 있고, 이 금속 탄성체에는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압력이 발생하고 그 압력에 따라서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이랬어요. 관계가. 스트레스 발생하면은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그 후에 연달아 이어지는 개념이 스트레인이네. 스트레스 다음으로 금속 탄성체에 무게를 지니는 물체의 무게가 더해지면, 물체의 무게가 올려지면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인이 또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스트레스는 이제 누르는 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 스트레인이 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뭔지도 바로 이어서 얘는 설명을 해주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뜻이래요. 압력과 동일하다. 누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스트레인이란 이 스트레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값인데,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
얘가 이제 어느 정도의 무게가 주어졌을 때 얘가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금속 탄성체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얼마나 늘어나냐? 만약에 그 물체를 올려놓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가, 물체가 올려졌을 때 변한 가, 그 비율을 스트레인이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문제 속에서 이 스트레인을 계산해 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대저울도 요 구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된 것만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도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 이게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가 됐을 때 그 값을 계산을 해내면서 스트레인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하고 적용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따가 좀 볼게요.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이의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값을 스트레인이라 한다. 일단 개념 챙겨주고 실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스트레인, 그러니까 물체 올려놓기 전 그리고 물체 올려놓은 후 이렇게 차이 값으로 계산을 해내는 것이 스트레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려놓지 않았을 때 이 금속의 탄성체가 예를 들어 10cm의 상태였는데 10cm였는데 물건을 올려놓았더니 일정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고 얘가 15cm로 늘어났다. 그러면 변화량이 5cm 늘어난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것이 스트레인이다. 변화량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스트레스에 따라 금속 탄성체에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늘어나는 변형이 일어나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는 이 스트레인에 따른 이런 변화량에 따른 저항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스트레인은 이 변화량은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량도 커진다.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 이 누르는 힘이 더 커질 텐데 그러면 물체의 무게가 크면 스트레인도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전기 저항도 그 스트레인에 비례한다. 모두 비례 관계네. 스트레스가 커지면 스트레인 변화량, 금속 탄성체의 변화량도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스트레인에 따라서 전기 저항도 크게 나타나고 반대로 물체의 무게가 작아서 스트레스가 작게 작용하면 그 탄성체의 변화량도 적고 저항도 적게 발생하고 이런 관계에 비례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저항 변화는 매우 작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기에는 좀 수치 변화가 적은 그런 특징이 있대요. 스트레인 게이지에 나타나는 저항 변화는 매우 작아서 증폭을 시켜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크게 키워주는 그 회로가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보다 100배 또는 200배 가까이 증폭을 시켜야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인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해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실제 측정 값은 너무나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작기 때문에 증폭 회로를 통해서 증폭을 시켜준 후 전기 신호로 바꾼 후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로 또 바꾸면 드디어 전자저울의 지시계 몇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의 무게로 나타나서 그 지시계의 숫자로서 우리가 무게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거네요. 그치? 그러면 무게의 정체는 원래는 이제 스트레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데 변화량으로 근데 그 변화량이 매우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매우 작아서 그걸 100배에서 200배 정도 증폭을 시켜서 변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숫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로서 지시계에 나타나게 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전자저울에 쓰이는 중요한 그런 물체인 금속 탄성체가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요건이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탄성체니까 변화량이 잘 측정이 돼야겠죠. 이 금속 탄성체의 역할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인이 잘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탄력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그 무게에 따라 스트레스에 따라서 또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또 되돌아왔다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금속 탄성체가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해서 일정한 스린, 비율이 항상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10cm였다가 5kg짜리 이제 물체 올려놓으면 5cm 늘어가지고 15cm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10kg짜리 2배 정도 되는 무게를 올려놓으면은 20cm 늘어나고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겠다. 그쵸?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의 그 금속 탄성체의 길이가 10cm였어. 10cm였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원형 그대로 있을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10cm. 근데 안 되네. 10cm였어. 근데 얘를 5kg짜리 이제 올려놨을 때 15cm가 됐어. 그러면 이제 10kg짜리 만약에 그럼 그 비율이 일정해서 다시 이제 물체를 내려놨을 때 다시 10cm의 원형으로 돌아갔다가 10kg짜리 물건을 올려놓은 후에 이 변화량이 일정하게 5kg에는 5cm 늘어났고 또 얘가 10kg이니까 2배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20cm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항상 일정해야 얘를 믿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금속 탄성체, 저울에 쓰이는 그 물체의 탄성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 시간에 따라 그 특성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 이 저울을 쟀더니 뭔가 이상해. 얘가 5kg짜리라고 다른 저울로 재봤더니 얘가 5cm 늘어나야 되는데 한 6cm 늘어나가지고 더 많은 무게로 측정이 돼. 그럼 그때부터 이 저울은 믿을 수 없는 약간 이제 오래 써서 탄력이 떨어진 상태가 됐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그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오래도록 쓸 수 있어야 되는 탄성체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탄성의 한계점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도 얘가 일정하게 쭉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버티는 힘이 강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어느 날 올려놓아서 너무 큰 스트레스가 한번 가해지고 난 후 얘가 탄성이 떨어져가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뭔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면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아. 10cm로 돌아오지 않고 너무 늘어진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올려놨는데 12cm 상태의 금속 탄성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저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작은 물질을 제어하는 상황일 때, 제야하는 그 물질 대상이 너무 조금해서 이 스트레인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얘가 변화량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변화량을 측정할 수조차 없는 엄청나게 조그만 애를 제어해. 그게 이제 세포막이나 DNA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이걸 잴 수 있는 그런 저울의 종류가 초정밀 미량 저울이라는 게 있대요. 스트레인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은 그럼 어떤 저울로 재야될까? 그 측정의 원리가 어떠한가 살펴보면 과학 분야에서는 세포막이나 DNA 등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초정밀 미량 저울을 사용을 한다. 세포막이나 DNA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이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질이라 할 수 있네. 세포막, DNA. 요거는 초정밀 미량 저울
종류를 활용해 가지고 무게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초정밀 밀양 저울의 측정 원리로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 압전 효과라는 게 있대요. 이 압전 효과에 의해서 수정 진동자 그 센서를 통해서 무게를 측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물음표가 생기는데 압전 효과가 무엇인지 또 수정 진동자 센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 압전 효과 또 수정 진동자 센서 얘가 뭐야 하고 또 다짜고짜 새로운 이름을 등장을 시켰는데요. 이 압전 효과가 뭐냐면 또 1차 압전 효과가 있고 종류부터 또 얘기하네요. 1차 압전 효과가 있고 2차 압전 효과가 있는데 이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 압전 효과란 이거를 얘기한대요.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되는 거. 요게 압전 효과래요. 전기적인 에너지와 기계적인 에너지가 서로 뒤바뀌는 특이한 현상을 압전 효과라고 한다네요. 전기적인 에너지였는데 전기적인 에너지와 기계적인 에너지가 서로 변환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압전 효과라고 한답니다. 1차 압전 효과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료인 결정성 재료, 뭔가 이렇게 결정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압력을 가해 줬을 때 압력을 가해 주면 이 재료에다가 압력을 가해 주면 얘가 그 압력에 비례해서 결정성 재료의 결정면 사이에 전압이 발생하는 것. 요게 1차 압전 효과래요. 이게 1차 압전 효과. 그 다음에 2차 압전 효과란 결정성 재료의 결정면 사이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전압이 결과적으로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압을 이제 걸어준대요. 전압을 걸어주면 그러면 결정성 재료에 변형이 생기는 과정을 2차 압전 효과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런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압전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수정이라는 재료는 이런 물질은 절단된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달라진다. 고유 주파수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 재료이고 그리고 이 수정은 이런 1차 압전 효과, 2차 압전 효과가 발생되는 재료다. 압전 효과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정성 재료다. 이 압전 효과는 압력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하고 또 전압을 걸어주면 변형이 일어나고 또 각도와 두께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가 있는 그런 재료. 이거를 결정성 재료라고 하나 봐요. 결정 구조를 가지는 재료인 결정성 재료에 이렇게 있어. 그지? 해서 결정성 재료에 해당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수정이 있다. 이렇게 결정성 재료에 해당해서 갑자기 수정 얘기를 한 거네요. 이 수정을 재료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결정 구조를 가지는 재료인 결정성 재료로 이러한 효과에 의해서 초정밀 밀양 저울의 그 과정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초정밀 밀양 저울의 재료로 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정이라고 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고유 주파수는 물체가 갖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래요. 물체마다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는데 이 고유 주파수는 진동 주파수, 그러니까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라고 한다.
물체마다 고유하게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파수를 뜻한다. 그런데 이 초정밀 미량 저울에 사용되는 수정 진동자 센서는 전극 사이의 일정한 두께, 각도, 방향으로 잘린 수정 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 수정을 넣고 특정한 주파수 값을 갖는 전압을 걸어주면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공진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공진 주파수는 질량의 변화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질량이 변해도 수정 진동자 센서를 사용하는 초정밀 미량 저울 위에 이제 이 아주 작은 세포막이나 또는 DNA 등을 이제 올려놓는다라는 뜻인데 붙인다. 물질을 붙이면 올려놓으면 그 올려진 딱 붙은 흡착된 그 DNA나 세포막의 그 무게 변화에 따라서 질량 변화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물질의 무게가 세포막이나 DNA의 무게가 무거우면 얘가 감소한다. 이렇게 뭐 이 정도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얘가 올려진 순간 뚝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우리 문제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공진 주파수 감소 폭이 클수록 물질의 무게가 크다라고 측정하는 원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정밀 미량 저울입니다. 그죠? 물질의 흡착 붙으면 얘가 무거울수록 그 감소폭이 크고 탈착을 했을 때 떼어냈을 때 많이 갑자기 확 증가한다면 얘가 무거운 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공진 주파수의 그 변화량의 폭에 따라 물질의 무게를 확인할 수가 있다. 붙였는데 별로 감소하지 않았어? 그러면 무게가 질량이 별로 무겁지 않은 거고 만약에 많이 변했다. 그러면 얘가 무거운 거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그 개념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